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81강에서는 황고조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한나라의 모든 제도와 예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숙손통에 의하여 제정된 한나라의 법은 대체로 진나라의 악법을 답습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나라의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존군억신 네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군주의 권한을 올리고 신하를 억누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시황의 악법을 한나라는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해는 봉건사회가 망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청나라에까지도 전승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군권을 올려 세우고 신하들을 너무나 억제하는 이러한 계기가 고착화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한나라의 숙손통일의 제정에 의하여 이미 병의 뿌리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통치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숙손통일가 야외에서 조정의식을 가르치는 그런 모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환고조는 쟤는 슬거 진가 의법하야 진나라의 가혹한 의법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 간단하게 모든 법을 해놨더니 군신들이 술만 먹으면 공을 다투고 취하면 혹은 망호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천자인 유방의 이름을 불러 제끼고 막 그런 것입니다. 술 마시고 행패가, 조정에서 행패가 말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칼을 뽑아서 조정에 기둥을 치질 않나. 그러자 황고조가 더욱더 이러한 난잡한 술판을 버리기 없는 것을, 바로 이것이 뭘로 이어지느냐, 바로 이것이 억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신하들을 좀 억제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신하들을 억제하려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이 군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존군억신이라는 네 글자가 악법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손통일가 세상활 황고조를 설득하기 뭐라고는, 유자는 나녀진치요 가여수성이니, 이 유학자라고 하는 것은 진치하는데, 이 말은 성을 공격하고 전쟁하는 데는 함께하기 어렵지만 수성은 가이할 만합니다. 이미 나라를 얻고 나서는 이 유자들을 함께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노나라 재생들을 불러다가 온직 노 재생하여 여 신제자로 신의 제자와 함께 공기조의하노이다. 함께 조정의 의식을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그러자 황고조가 뭐라 하기는, 등문안와 그거 어렵지 않겠나?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의식을 가르치겠냐고. 숙손통이 딱 말합니다. 오제 이학하고 오제의 음악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사망의 예가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예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인 시세 인정하여 그 당시의 세상의 인정에 인하여 위지 젊은 자라, 바로 예약의 그 젊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고래와 진나라의 의식을 채택하여 이걸 뒤섞여서 이루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은 해놓고
고래를 많이 비중을 뒀느냐, 진나라 의식에 비중을 뒀느냐. 이것은 말인즉슨 50대 50으로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을 가하다 그러면 좋다. 한번 시험삼아 하되 영 이제야 하여금 쉽게 알도록 하여 타고서 능행하여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걸 너가 잘 가늠해 가지고 만들도록 하라. 나도 하도 못할 짓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라. 황구조의 부탁인 것입니다. 노유양생의 불공행활 이렇게 해서 노나라로 이제 선비를 부르고 갔는데 노나라의 두 사생이 기꺼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금의 천하 조정하여 오늘날 천하가 처음 평정되어 아직 죽은 자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상자 미기원을 상처 입은 사람이 아직 몸이 회복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판속인데 우욕기 예약하니 여기에서 또다시 예약을 일으키고자 하니 예약이 일어나는 바는 적덕 100년 후에 덕을 쌓은 지 100년 이후에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 불인이 공소이로니 우리는 차마 당신이 하고자 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은 왕이여다. 당신은 가시오. 나 못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덕 100년 이후에 가흥이라 했다면 주공이가 예약을 제정한 것은 100년 이후에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무왕이 노년에 정벌해서 미처 예약을 제정 못하니까 바로 주공은 바로 뒤이어서 성왕을 모시고서 모든 주례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건 노나라 양생 두 사람의 유생으로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답답하게 적덕 100년을 찾아 싸니 그럼 100년간은 그러면 제도 안 만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그러자 숙선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정말 비루한 선비라는 것은 시변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마침내 불렀던 30인과 서쪽으로 와서 그 상의 좌우에 공부견 한 사람과 이 좌우는 근신을 말한 것이고 위학이라는 것은 바로 평소에 조금 학문이라도 뒀던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30인, 공부 좀 했던 신하, 그리고 숙선통의 제자, 이런 세 그룹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위 면체해야 할 때 이 면이라는 것은 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정에 임금 계신 곳이라면 줄을 쳐놓고 어디로 간다고, 어떻게 가라고, 이런 줄을 쳐놓은 것이 면이에요. 이 최라고 하는 것은 나무다발이라는 이 썹다발로 갖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풀단을 해놓고 이것이 임금 계신 곳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신하들이 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풀다발을 묶어서 표시한 것이 이 최자입니다. 그래서 줄로 이끌어서 한 것은 면이라고 어떤 표시를 세우는 것이 최예요. 그러니까 이 최자가 적을 최자니까 작은 걸로 표시를 하나씩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삼정승이 설 것이고 여기는 대관 누가 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표시를 해가지고 야외 습지하다. 저 야외에서 애행 연습을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의를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고 고항제 7년에 장납군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하례에 이 예를 썼더니 그때다 황고조가 뭐라냐. 아, 천자라는 것이 정말 고귀해서 할만하다라고 감탄한 것이에요. 이것이 황제의 고귀함을 느낀 것이에요. 바로 이 조하에서 장납궁의 조하에 조정하례에서 제후군신들이 감히 예를 잃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술 마시고 칼 빼들고 난리를 치고 황고조 이름을 불러댔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다 예의를 지킨 사람으로 돌변해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숙성통이가 제정한 예라는 것은 모두 진나라의 잘못된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겨울 10월에 장납군이 완성되다. 그래서 제후와 군신들이 모두 조회와 할애할 적에 제후왕 이하로 지리 600석이 관리 600석 관리에 이르기까지 막불 진공숙경하고 모두 다 두렵고 조심한 마음에 공엄숙하고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자, 이렇게 할애가 끝나고 나서 부치 법조항이 다시 법주를 두니, 이 말은 바로 주령법을 만들어 놨어요. 술 마실 때는 어떻게 한다라. 다시 말하면 예법에 따라서 술 마시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제시자 전상이 모두 전상에서 모시고 앉아있는 신하들이 개복억수하여 모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 존비차로 존비의 벼슬로 존비의 차례에 따라서 일어나 상수를 하고 무감 허나 시라 신뢰자라 시끄럽게 떠들거나 신뢰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히 시끄럽거나 신뢰한 사람이 없게 되니까 이에 황고조가 뭐란 거는 오늘 금일에 나 오늘에서야 시지 황제이 귀하라. 처음으로 나는 오늘날에야 황제가 이렇게 고귀한 줄을 알았노라라고 대우받으니까 정말 좋다라고 감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숙선통일을 임명하여 태상이라는 벼슬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숙선통일가 제정한 의례라는 것은 모두 진시황의 잘못된 예법을 따른 것입니다. 처음 진나라가 천하를 소유했을 때 설람 육국에 의하여 모두 육국의 예의를 다 거둬들여가지고 그 중에서도 존군 억신자만 채택해서 남겨놨어요. 이게 진나라의 악법이에요. 그런데 급통제리하여 숙손통이가 예를 제정함에 미쳐서 대체로 모두 다 진나라의 옛날 전고를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마원공이 다음과 같이 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인 일신으로 보나 나라로 보나 예의 작용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예의 용도는 정말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큰 가치를 지닌 예를 환고조는 무식하고 숙손통이는 그릇이 적은 인물이라 망쳐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사마원국이 말하기를 애지유물이 되어라 예라는 그 존재됨됨이 정말 위대한 것이다. 용지어신이면 즉 동정유법하여 이 백행미연이요. 자, 내 일신에다가 갈지자 이 예를 쓰면 일신의 모든 동정의 법이 있어서 모든 행동들이 다 갖춰진다. 바로 예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수행하고 관계가 된다. 용지어 가면 집에다가 이 예를 쓸면 내외가 유별하여 안채의 부인과 바깥의 남자 할 일이 구별이 있어가지고 구족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용지어 향이면 한 고을을 다스린 데에 예를 쓰면 장유의 차례가 있어가지고 풍속과 교화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나라의 이 예를 쓰게 되면 군신의 차서가 있어서 모든 정치가 완성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가 이 예를 쓰면 제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여 기강이 바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어찌
다만 지금 이 괴석지상과 다시 말하면 이 조정 하례하는 그 자리 위와 이 장락궁이라는 이런 사이에서 득지불란제야 바로 이 예를 가짐으로 해서 혼란하지 않은 데에 그치겠는가. 바로 예라는 것을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것이 예의 본질인데, 문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의 고조지 명달로 황고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명달 두 글자는 붙일만 해요. 밝은 안목과 사리에 통달한 면이 있어요. 그런 명달로 육가의 말을 듣고서 참 좋은 말이라 일컬어서 육가의 말을 가지고 글을 써는 것이 신서예요. 바로 신서를 새로울 신자 글서자로 해서 신서라해서 책 이름을 붙여줬고, 도숙손통지의 숙손통의 모든 의식을 보면서 탄식을 했다. 이거 역시 황제가 할만하다고. 소의 불능견어 삼대지왕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의 왕, 하은주 3대의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병어불학이라 너무나 불황무식한 그 병폐 때문이었다. 타고난 바탕은 명달인데 후천적인 학문을 닦지 않다 보니까 환고조의 한계는 여기였다. 당시지시하야 바로 이런 때를 당해서 득대유의 좌지하야 큰 선비를 얻어서 보좌를 해가지고 여지 일의 위천하란들, 바로 그런 큰 선비와 더불어 예로서 천하를 다스렸더라면, 이런 가정을 한다면 그 공렬이 약시지저지 이런 데에 그쳤겠는가. 참 애석하다. 숙손이라고 하는 숙손통이가 대유였다면 좋았을 텐데, 숙손생이라고 하는 이 유생은 그릇이 적은 것이 이게 안타까운 것이다. 도절, 애지, 강비하야 한가 내의 쭉정이와 같은 것들, 강비, 그것만을 도둑질해가지고 이 의세 해소가야, 이 말은 세속에 의지하고 풍속과 그야말로 야합을 하면서 취총이라 환고조의 총애를 취하는 데 딱 그쳐버린 것이다. 큰 안목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숙손통이가 그릇이 적은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의세 해속에서 취총한 데에 제정한 예가 여기에 국한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숙손통이가 예를 제정해 놓으니까 수사 선왕지례로 마침내 선왕의 예로 하여금 윤mol이 모두 다 그야말로 매몰되어 가지고 부진하게 되어 이후로 그만하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미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사마운공 시대니까 북송 시대까지도 바로 숙손통의 폐해를 받고 있다라고 사마운공이 지적한 거예요. 사마운공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이게 잘못된 것이다. 누구 때문이냐? 숙손통의 그릇이 적은 이 유생이 잘못 만들어 놓은 폐단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불 통심제리요 어찌 정말 애통하기가 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바로 이 일만 생각하면 정말로 큰 선비를 얻지 못하고 숙손통이가 환고조를 모셨다라는 거, 이게 중국 천하에 있어서 후대 불행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고한계가 진평의 비계로 백등의 포위에서 풀어나긴 하지만 이건 정말 추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 추해서 무슨 계책으로 풀렸는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채모국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묵투기가 황꼬조를 포위하자 진평이가 이 포위를 풀어주는 계책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 진평이가 6번 기특한 계책을 내는데 그것 때문에 문득 더하여 봉업을 더하여 주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진평이의 계책을 가만 보면 이것이 어떤 정치를 했느냐. 요즘의 시대에도 마치 정보정치, 공작정치, 요즘은 공작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쓴 사람이 진평이에요. 이 6가지 기특한 계책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이건 공작정치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정치를 진평이 한 것입니다. 자, 상이 자장격 한왕신할세에 상이 스스로 장수가 돼가지고 한왕신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 진양이러니 진양 땅에 딱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더니 문묵특 거대국하고 묵특이 대국에 지금 주둔했단 말을 듣고 욕격제야 그를 공격하고자 해서 사인으로 흉노한데 사람을 시켜서 흉노족을 정탐을 하죠. 어떻게 하고 있냐고. 정탐을 했더니 묵특이 익기장사 비우마하고 묵특이가 그 장사라든지 살진 소라든지 말들은 다 숨겨놓고 단견 노약급 이축이라 단지 노약자와 비리비리한 그런 가축들만 내보이고 있었더라. 시자 10대래에 그렇게 정탐을 갔던 사신 10명 정도가 찾아와서 모두 다 뭐라 말하느냐. 흉노 가격이라 흉노를 가르칠만 합니다. 있는 사람 다 노약자고 비리비리한 말뿐이 없습니다. 상이 부사 유경왕이러니 상이 다시 유경을 시켜서 한번 정탐을 가도록 했더니 유경이 와서 하나 양국이 상격하니 양나라가 지금 서로 공격하니 차의 과금 현소장위원을 여기에는 마땅히 과장해서 아주 과장하고 긍지로 자랑해서 자기의 장점을 내보여야 할 참인데 금신왕의 오늘날 신이 한번 가보면 독연 이청 노야간이 한갓 수척한 노인네들만 이렇게 보이니 차는 피력 견단하고 이는 반드시 자신의 단점만을 내보이고 복기병이 쟁리니 기병을 숨겨놓고서 바로 승리를 다투려고 하고자 할 욕자 그려는 의중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위 흉노 불가격이라 하노이다. 저는 흉노는 지금 공격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흉노족의 속셈을 간파한 것입니다. 유경이. 그러자 상노 매경할 황꼬조가 성을 내가지고 유경을 말하기를 제노가 이 구설득관 이러니 제 나라에 온 저 포로가 그 말 몇 마디 잘해가지고 내가 벼스럽게 해줬더니 금내 망은 저 오군이라고 오늘날 허튼 소리로 우리의 군대를 저지한다 하고 여기에 개개 온갖 형틀로 묶어가지고 바로 경을 광무 땅에 하옥을 시켜버렸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꼬조가 선지평성하여 먼저 평성 땅에 이르러서 병미 진도에 병사들이 다 도착도 하기 이전에 묵특이 갑자기 정병 40만 기를 풀어가지고 위 제어 백등 7일이니 황꼬조를 백등에서 7일간이나 포위해버린 거예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천자가 흉노족하고 첫 전투에서 7일간 포위됐다. 이건 중국 역사의 수모예요. 그럴 때 고조는 진평의 비밀스러운 계책을 써가지고 후이 알시
묵특의 부인에게 선물을 보내가지고 뇌물을 보내가지고 이에 그 포위에서 풀어놨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응주란 사람의 줄을 보면 진평이가 어떤 비법을 썼느냐, 이 비계가 뭔 비계냐. 진평이가 화공으로 이 그림 그리는 화공으로 하여금 미녀들을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간유유씨와 어느 사이에 이 간자니까 몰래 사이에 이 알씨에게 이 그림을 갖다 바친 거예요. 환유미녀 여차하니 환나라의 미녀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다. 금 황제 용급하여 오늘날 지금 황고조가 너무 다급해서 요혹한지라 이런 미녀를 묵특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씨가 외기탈 기총에 자신의 총애가 빼앗길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어느 묵특아야 묵특에게 말해서 하여금 포위해서 풀어나게 했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계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에 비계라고 여기에 말한 것은 왜 비계란 말을 썼을까? 이계실 중국지체라 중국의 채신머리를 잃어버릴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중국 사람으로 할 일이 못 돼요. 그래서 비불견이라 비밀스럽게 해서 전하지 않다. 바로 이것이 공작 정치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상해지 광마야 상해 광무 땅에 이르러서 유경을 사면하고 앞에 사신 같던 10배를 죽이고 유경을 봉하여 관내우로 삼고 그를 호칭하여 건신우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점들은 곧 뭘 말해주고 있는가? 황고조가 흉노족에게 포위를 당했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공작 정치에 의하여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적 일이에요. 그런 수모스러운 일을 숨기기 위하여 역사에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진평의 육출기계, 진평이가 냈던 6가지 기이한 계책은 중국 정치에 있어서 고대의 공작 정치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진평이가 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부 어느 비밀스러운 기관에서 공작 정치의 담당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진평이라는 사람은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환나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정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정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 정치가 공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협사, 속임수를 쓰는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진평이가 표본으로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